오케이. 그러면 40분짜리 짧은 거 하나 띄면서 신경망 구성을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좀 건너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돌아올 건데 좀 이제 실습을 이제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정교하게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경망은 우리가 이때까지 구했던 퍼셉트론들의 여러 이제 집합이자 어 이제 계층적인 구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구현해서 확인한 퍼셉트론을 그냥 활용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83페이지 그림 3-5번에 3층 신경망의 예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입력은 층이 아니니까 1층, 2층, 3층 이게 세 개죠. 근데 1층에 퍼셉트론을 3개 쓰고 2층에 이제 2개 쓰고 3층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데 요 퍼셉트론들 각각은 몇 개가 됐든지 어쨌든 입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입력을 이제 받아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 신경망에서 퍼셉트론이 이제 3개 쓰이면 결과적으로 3개의 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구현했던 퍼셉트론 이제 활용해서 신경망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이미지로 XI로 정의를 이제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경망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교재와 맞추기 위해서 뭐 0.1, 0.2 적당한 값으로 그냥 정하겠습니다. 지금 뭐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계층에서는 그 세 개의 퍼셉트론으로 구성된 이제 첫 번째 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1번은 우리가 이제 따로 구현을 안 한다라고 치면 요거예요. 레이어 1번. 그러면 이제 요 레이어 1번에 우리가 이제 그 출력을 얻어내면 그 레이어 1번의 출력을 이제 Z1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Z1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그 여기서 한 가지 이 퍼셉트론들의 이게 매개 변수를 우리가 이제 그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입력에 따라서 그 가중치를 이제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그럼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의 개수가 이제 그 두 개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W가 두 개씩 이제 있을 거고, B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Z1은 다음과 같이 요 퍼셉트론 3개에 대해서 그 XI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출력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1에서 퍼셉트론을 정의할 때 요 2라고 하는 숫자는 이 X1하고 X2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get 이런 식으로 계층 생성, 한국말로 할까요? 제 스타일로 계층 생성 이렇게 이제 하고, 요걸 이제 람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입력 차원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 입력 차원의 개수에 맞춰야 되는 거는 W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X1하고 X2니까 각각의 퍼셉트론들의 W는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W1하고 W2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원래는 언제 하는가 하면은 퍼셉트론의 핏을 살 때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핏을 하면서 입력 데이터를 처음 경험할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전체적으로 신경망을 한꺼번에 구성한 다음에 그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퍼셉트론을 훈련시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입력 차원이 몇 개인지를 제공하면, 그리고 그 출력을 몇 개를 하고 싶은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낫겠네요. 입력수랑 출력수 이렇게 하면,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은 퍼셉트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출력수. 그래서 요 출력의 개수만큼 반복을 수행해서 퍼셉트론을 생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력수와 출력수, 요거는 이제 퍼셉트론은 이제 개수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수는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층 생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는 계층 생성에서 입력의 개수가 두 개고 출력의 개수가 세 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레이어에 대해서 그 호출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레이어의 각 퍼셉트론에 대해서 입력을 전달해주고 입력을 획득해내는 거죠. 이게 신경망의 계층입니다. 네? 별거 없죠.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까지 구현하신 게 어디냐? 교재와 싱크를 맞춰보면 요겁니다. 입력이 두 개, 출력이 세 개인 겁니다. 뭐 하나 했고. 그러면 2층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입력이 세 개인 거죠. 그리고 출력이 두 개인 걸로 정의하시고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반복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했고, 이제 레이어 2 하고 계층 생성하고, 입력은 이거는 이제 레이어 2는 레이어 1번이 입력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3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의 개수는 우리가 그냥 정한 거고 교재와 맞춰보기 위해서 그냥 2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Z2라고 하는 것은 이제 Z1이 입력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Z2는 여기서 Z1을 봤는데 레이어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포문을 돌아가지고 그냥 쭉 내면 되겠죠. 이제 되게 시시한 논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3층이라고 하면은 계층 생성 이렇게 하고, 얘는 입력의 개수가 무조건 2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의 개수는 이제 그 어떠한 출력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데, 교재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일단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2개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y가 0 또는 1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해야 되는 거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10개의 출력이 발생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교재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출력 수를 이제 2개로 이렇게 이제 하면 3층까지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뭐 Z3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Z3이고 요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는 Z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용어를 이거는 뭐 부르기 나름인데 왜냐면 퍼셉트론이 요 내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Z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활성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퍼셉트론 내부의 중간 출력이 Z인 거고 최종 출력을 Z라고 부를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퍼셉트론을 통과한 출력은 정확하게는 Z는 아니죠. 왜냐면 활성화를 거친 것인데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얘를 Y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최종 출력으로서 Y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간 출력이라는 의미에서 뭐 아까처럼 S 또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약자로 H로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기만 좀 의미적으로 바람직한 표기로 바꾸는 거지 근본적인 연산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H3이 아니고 얘는 Y인 겁니다. 왜냐면 이제 최종 출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는 H2를 입력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레이어 3번에 퍼셉트론이 몇 개이든지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출력을 하고 그게 이제 최종적인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경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처럼 다층 퍼셉트론이다 하는 것은 현재 구현이 딱 그러한 서술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써서 구현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하고 그 퍼셉트론을 이 출력의 개수, 의미나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고 그리고 각 계층은 같은 입력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서 출력하는 퍼셉트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출력이 다음 계층에 입력이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쭉 연달아서 수행하면 그것이 바로 곧 신경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름은 신경망이 다층 퍼셉트론이 맞는데요. 이 퍼셉트론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1950년대, 60년대 논의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단함수의 문제가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1970년대 이전이면 이미 퍼셉트론의 계산함수의 어떤 수학적 불안정성과 이제 문제점이 논의가 완료가 된 상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그모이드를 도입하는 로지스틱 회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시면 퍼셉트론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h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해상도를 다 잃어버려요. 이 미세한 부동소수점으로 출발을 하는데 퍼셉트로는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 하나 쓸 때도 문제가 됐고 여러 개의 신경망을 쓸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신경망의 다층 퍼셉트론은 로지스틱 회귀를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전에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선행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경망으로 넘어올 때는 이미 70년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미 퍼셉트론의 문제점이 이제 밝혀져서
활성화 함수가 사실상 로지스틱 회계의 시그모이드로 대체가 됐는데 그런 발전을 신경망에 반영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퍼셉트론인데 사실은 로지스틱 회계가 기본 단위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현한 퍼셉트론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시그모이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의 구현 쪽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최소한 이 퍼셉트론의 이제 구현을 좀 찾아서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보시면 퍼셉트론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텝 함수거든요. 근데 요 스텝 함수를 이제 가정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논의하는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걸로 이제 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을 설정할 때 활성화 함수를 이제 기본적으로 없는데 혹시 이제 지금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코드는 그대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코드가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만약 만약 활성화 함수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원래의 계산 함수를 사용하고 그죠?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ZS를 모종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 자체는 현재로서는 무조건 이 계산 함수를 사용을 해야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망에 가서는 이 퍼셉트론이 독자적으로 피스 수행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해도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이걸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코드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함수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1970년대 이후에 퍼셉트론은 이제 그냥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신경망 쪽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서 이 변경이 있었으면 여기 보시면 주황색 계열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편집은 됐는데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편집을 하시고 나서 실행을 해서 이게 파란색 계열의 이제 색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정을 해도 기존의 코드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동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은 이제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신경망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정의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입력을 z라고 만약에 이제 부른다면 1 플러스 원파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가 시그모이드의 정의고요. 그리고 이제 계층 생성을 할 때 입력수와 출력수와 그리고 이제 활성화 함수 요 이제 세 개를 이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까지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층 생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 계층 생성할 때 입력수, 출력수 다음에 활성화를 시그모이드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은닉층에서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출력층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은닉층에서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마지막 그 출력층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넌을 설정을 하면은 없는 걸로 돼야 되니까, 요 부분 그 아까 퍼셉트론의 정의를 조금 그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서 아까 그 퍼셉트론의 그 정의하는 이제 부분으로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예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퍼셉트론에서 활성화가 이제 만약에 없으면 그냥 바로 리턴을 이제 해주라고 하고, 스텝 함수가 이제 기본인 걸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ZS를 이제 바로 내보내주는 저기 이제 항등 함수로 이제 활성화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요거는 조금 다듬을게요. 이게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다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전의 코드가 그대로 동작하도록 활성화를 이제 스텝으로 설정하고, 만약에 이제 활성화가 이제 스텝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이제 스텝으로 하고, 그리고 뭔가 지정이 됐어요. not none. 지정이 됐으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수행해서 바로 리턴을 시키고요. 근데 이제 그건 그냥 이거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else if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닫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겠죠? 이거는 이제 특정한 함수 정의가 제공되는 경우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은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계단 함수. 이건 이제 오리지널인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추가적인 요 else if와 이제 else 부분은 무엇을 대비하는 거냐면 이제 신경망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그모이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의가 가능한데 어, 기존에는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오리지널 퍼셉트로 이제 구현하면 됐는데 이제 1970년대까지의 논의를 반영하자면 이제 이런 부분이 퍼셉트론이 로지스틱 회귀가 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음, 이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다시 이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활성화를 시그모이드로 그 제시할 수도 있고 마지막 계층은 출력 계층인데 이 출력 계층은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로 해버리면 그러면은 두 개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두 개의 출력이 나왔는데 어느 한쪽이 1이면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나와버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그 항등함수로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해서 실제로 그 전달이 되는지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이제 지정 안 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넌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첫 번째 계층은 이제 이 시그모이드가 잘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계층이 이게 맞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를 시그모이드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과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네. 어디에 이제 그 구현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어딘가 잘못됐겠지. 위쪽에서 혹시 문제가 있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셀프 액티베이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Z가 들어가고 시그모이드가 이제 활성화로 이제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계산함수 같은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 요게 표기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제 H2로 표기를 하는 게 이제 맞아 보이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구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표기를 아까 바꾸면서 하나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렇고 그럼 보시면 시그모이드를 거치게 되면 모든 값들이 0일 범위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상세한 해상도를 가진 그런 이제 값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뭐 소수점이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데 이 소수점이 뭐 자세한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혹시 뭐 소수점을 이제 보기 싫다 그러시면은 이거를 이제 뭐 각각의 값을
적당한 이제 뭐 한 소수점 뭐 두세 자리 정도까지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게 가능은 해요. 이렇게 해서 H1의 이제 값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 자릿수를 이제 일부러 조정하는 게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잡다구리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또 보여드린 입장이니까 혹시 원하시면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다층 퍼셉트론이 첫 번째는 이제 세 개의 출력을 발생하도록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출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역시 이제 두 개의 출력을 발생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마무리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식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3층 신경망 구성하기를 이제 예시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넘겨보시면 이제 86페이지에서 실제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X1하고 X2이고 약간 번거롭게 편향을 명시했어요. 명시했고, 그래서 첫 번째 퍼셉트론이죠. 이 첫 번째 퍼셉트론 P1이라고 부를게요. P1한테 여기 전달이 돼서 내부에서 우리가 Z라고 표기한 걸 교재는 Z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표기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우리는 요 교재 A를 Z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Z가 활성화 함수 A를 거쳐서 H로 나갔다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기가 틀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교재에서는 그냥 좀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게 어, 퍼셉트론 1번인데 1층의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층 퍼셉트론의 H1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 다음은 반복이죠. 두 번째 퍼셉트론이죠. 두 번째 퍼셉트론인데 1층 거고 얘도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제 거쳐서 이제 H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H2가 1층께 이제 나간 겁니다. 이런 식이고 이거를 이제 구현한 게 방금 전에 구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층 퍼셉트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산과 관련해서 이거를 약간 효율적으로 만드는 연산에 대해서 표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도 이게 신경망이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포문으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할 때 처음에는 포문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텐서 단위로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드릴 내용은 현재의 구현이 신경망이 맞는데 다만 이제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포문을 없애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수학적인 이제 고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마무리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신경망의 매개 변수의 표기를 매개 변수들을 하나의 단일한 행렬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퍼셉트론에서는 입력과 가중치가 1대1로 대응됩니다. 반면 신경망의 특정층은 여러 개의 입력이 여러 개의 퍼셉트론에 연결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가중치는 1대 다의 관계로 바뀝니다. 즉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 뉴런만큼의 가중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이전과는 달리 출력 뉴런의 수에 따라 학습 매개 변수가 증가합니다. 퍼셉트론에서는 학습 매개 변수가 1차원의 벡터 형상이었지만 신경망의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행렬 형상의 텐서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 층에 걸쳐 각각 형성됩니다. 현재의 구성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2개가 3개의 출력 뉴런에 모두 전달됩니다. 각 뉴런의 입력은 2개입니다. 각 퍼셉트론은 입력에 1대1로 대응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 x1, x2에 대응하는 w1, w2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망에서는 은닉층에 여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각 퍼셉트론당 가중치 벡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뉴런의 가중치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아래 첨자에서 출력 뉴런 번호를 표기해 구별하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출력 뉴런 1번에 대해서는 W11, W12, 출력 뉴런 2번에 대해서는 W21, W22와 같은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편향은 입력의 개수와 관계없이 뉴런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B1, B2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신경망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계층의 매개 변수인지 표현하기 위해 위첨자로 계층 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매개 변수를 특정하려면 L층의 W11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각각 퍼셉트론의 매개 변수들이 여러 세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퍼셉트론 1번은 W1하고 W2랑 B가 있잖아요. 그냥 그 이제 한 세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퍼셉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한 세트가 있는 건데 얘가 얘도 W1, W2, B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표기가 겹치기 때문에 얘는 1번 거고 얘는 2번 거다. 이런 식으로 뭐 표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퍼셉트론이 현재 계층에 3개가 있다면 세트가 이제 3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세트가.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미 퍼셉트론을 구현했기 때문에 포문으로 반복적으로 퍼셉트론을 만들면 이런 식의 세트가 내부적으로 생기겠죠. 근데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이제 행렬 형식으로 한번 이제 묶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아까 이제 포문을 없애고 연산하는 방식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구현의 효율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연산을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해버리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포문을 없애서 좀 더 이제 효과적인 연산이 되도록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의 정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 점은 우리 빅브레이크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브레이크.